통계 마지막이죠. 통계적 추정. 여기가 조금 말이 조금 그지 같아서 이해하기가 조금 빡센데요. 천천히 봅시다. 첫 번째, 통계적 추정인데요. 통계적 추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안 보이지? 뭐 모평균의 추정도 있고 모분산의 추정도 있고 모표준 편차 추정도 있는데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딱 하나만 합니다. 모평균의 추정만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평균이 뭔지, 모집단이 뭔지, 표본집단이 뭔지, 표본평균이 뭔지 이런 단어의 뜻부터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통계 조사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조사가 있어요. 전수조사가 있고 표본조사가 있어요. 전수조사는 말 그대로 전체 다 전체를 조사하는 거고 표본조사는 전체를 조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샘플링이라고 그러죠. 샘플을 뽑아가지고 그 샘플을 가지고 조사를 하자 한다는 의미인데 이 전체에서 이 샘플을 뽑는 걸 뭐라고 그러냐 추출이라고 불러요. 추출을 그냥 추출이 아니고 임의 추출이라고 부릅니다. 이 임의 추출이란 말이 그냥 막 랜덤에서 뽑는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무작위 뽑기죠. 무작위 뽑기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무작위라는 의미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첫 번째, 편중되지 표본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뭔 소리냐면 이 모집단, 이 전체를 뭐라고 부르냐? 모집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일반적으로 이 모집단을 정규분포 얘를 따른다 그래요. 이때 M을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이라고 보고요. 시그마를 모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모집단 자체가요.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료들이 퍼져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럴 때 이 편중된 표본을 뽑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서도 뽑고 여기 무작위 뽑는다는 얘기지 여기서만 뽑거나 여기서만 뽑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뜻은 여기서 뽑힌 샘플은 모집단의 시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집단을 해서 이 편중된 표본을 잡지 않기 위해서 표본을 뽑는 확률을 전부 일정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뭔 소린가 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두정고 2학년 수학 2 중간고사 점수를 모집단이라고 할게요. 그때 이 학생들의 전체 점수를 다 조사하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1번부터 12번까지 10명씩 뽑기로 해요. 무작위로. 그럴 때 1번에서 뽑은 표본을 X1이라고 할게요.
뭐 2번에서 뽑은 표본을 x2, 3번에서 뽑은 표본을 x3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10명들을 뽑은 표본 가지고 표본들의 평균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1번에서 뽑은 표본들의 평균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1번에서 뽑은 표본이고 그것들의 평균입니다. 해서 x 위에다 bar을 쳐줍니다. 그 다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일반 애들 중에서 10명을 뽑은 표본의 평균이랑 요 모집단의 평균, 즉 학교 전체 평균이랑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평균이랑 표본 평균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냥 평균이라고 쓰지 않고 모평균이라고 쓰는 이유가 이 둘 구분짓기 위해서예요. 당연히 2번에 10명을 뽑은 평균과 학교 전체 평균과는 당연히 또 다르겠지. 근데 얘 자체는 일반 전체 반평균이랑 비슷할 거란 말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2반의 반평균이랑 비슷할 거야. 3반의 표본의 평균도 3반 반평균이랑 비슷할 거예요. 4번도 마찬가지고. 왜? 얘네들을 뽑은 요 표본 집단의 대표값이니까 얘들이. 해서 각각의 표본 평균들은 그 표본 집단의 대표라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3 때 3학년 2학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대표값과 선보도 배우잖아요. 그 대표값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있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평균이었잖아. 그 뜻은 표본 평균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표본을 대표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그 표본을 대표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는 모평균과 다르다까지 가주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말 문제로 조금 헷갈립니다. 그렇다면 이 표본 평균들을 모아서 평균을 내면 걔를 뭐라 부르냐?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불러요. 표본 그럼 이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분산을 조사한 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고요. 그걸 표준편차가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책에서 보면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라고 한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과 어떻게 같냐? 표본의 개수를 표본 평균 분산의 S라고 나타냅니다. S. 표본 평균 표준편차를 S라고 나타내고요. 요거고요. 얘는 마찬가지로 치시는 거니까 루트 n분의 S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이 관계가 왜 성립하는지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고 일반적으로 요걸 증명하는 경우는 증명하는 거는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는 잘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외워라고 하는데 한번 얘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간단한 예로 봅시다. 좀 전에 들었다.
일반의 표본 평균을 x1 뭐를 이렇게 볼게요. 표본 1은요. 홀수반 이렇게 볼게요. 홀수반에서 L명식 표본 x3는 1번부터 6번까지 x4는 등등등해서 xn까지 즉 n개의 표본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것들의 표본 평균을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 잠시만요. 잠깐만.
일반에서 10명 뽑은 걸 x1, 2반을 x2, 3반을 x3 쭉 가서 12반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표본 평균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각 표본 평균들을 다 더해서 그걸 12로 나눈 게 표본의 평균이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반평균들을 다 합쳐서 평균을 내면 거의 뭐랑 똑같아요? 전체 평균이랑 거의 똑같겠지.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을 전체 모집단의 모평균이랑 같다라고 보는 거고, 얘를 하려면 이렇게 하자. 각각의 표본들이 있어요. 얘네를 어떻게 가져가냐면 표본을 독립시행의 확률로 이미 추출했다고 보는 거야. 그럼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확률이 더 같거든요. 뽑을 확률이. 그러면 이 x1과 x2와 x3의 x의 확률로랑 똑같아요. 그리고 확률 분포표 그렸을 때 우리 확률이 전부 다 1이죠. 그래서 얘네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크기가 1이 라고 생각하고 얘네가 각각의 크기가 1인 표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하나가 하나씩의 확률 변수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표본 평균은 얘네들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거거든. 이게 표본 평균이에요. 그렇다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얘랑 같을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얘랑 같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 평균이고 이거면 이렇게 했잖아. 그럼 여기다가 그걸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n분의 1이 앞으로 빠지고요.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x1의 평균, x1에 대한 기대값, x2에 대한 기대값, x3의 기대값 전부 다 뭐랑 같냐면
x의 확률분포랑 얘네 확률분포가 같으니까 얘는 뭐 평균이랑 같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m이 n개가 되겠지. 그럼 정리하면 이게 되면서 이게 돼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무평균이랑은 같다라고 생각하자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얘를 가지고 분산으로 적용시키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자, 분산은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볼 수 있고, 얘는 n제곱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돼서 결국 이렇게 되고 표준 편차도 이게 된다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걸 증명하는 말은 없습니다. 증명하는 문제는 안 내고, 왜 그러냐면 독립식 확률을 이미 추출했을 때 얘네가 이거 확률분포가 얘 확률분포랑 같다라고 것 자체가 고등학교 수학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지금은 기억하시면 되는 내용은 딱 이렇게입니다. 뭐냐 정리를 하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요 모평균이랑 같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요 표본의 개수를 표준편차의 제곱을 표본의 개수로 나눈 걸 갖고, 그다음 표본 평균의 분산 표준 편차는요 거기다 루트를 씌우면 루트 n분의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어떻게 적용시키면 되냐면 모집 단위 정규분포 얘를 따르면 돼요. n개를 이미 추출했대요. 그렇다면 이 추출된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 뭘 따르냐? 이걸 따로 정확히 쓰면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표준화시켜서 z값 구해가지고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등학교 내용에서 얘네가 왜 같은지 증명은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봐봐. 결국 1반에서 10 뽑으네. 2반에서 별명, 3반에서 10명, 4반에서 10명, 2반에서 10명을 뽑았어. 임의로. 성적을 무작위로. 그러면 얘네들을 평균을 쓰면
1반의 평균이 나오겠지. 2반의 평균이 나올 거고 3반의 평균이 나올 거고 4반의 평균이 나올 거고 그 평균들을 다 합쳐서 전체 표본의 평균을 내면 이게 뭐랑 거의 유사하겠어요? 학교 평균이랑 같겠지. 해서 표현 평균이랑 모 평균이 같겠구나 라고 이런 느낌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실은 요 정규분포를 따른다 해서 정규분포 풀듯이 푸시면 되고 이제 요 모평균 추정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싹 정리를 좀 합시다. 자, 첫 번째 신뢰도인데요. 우리가 정규분포에서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이걸 따른다고 했을 때 우리 어떻게 구했죠? 표준화 시킬 때 z를 어떻게 구했어요? 확률 변수를 평균으로 빼고 시그마로 나눠서 z값을 구한 다음에 표준화 시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뢰도는 모평균이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평균의 추정에서는 이 모평균이 뭐가 된다? 확률 변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z를 어떻게 구하냐? 모집단이 정규분포 얘를 따른다고 하면은 평균은 요걸 따르거든요. 그러면 모평균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고? z값을 어떻게 구하냐? 모평균에서 평균을 뺀 다음 그거를 새로운 표준 편차 얘로 나눠주시면 되고 그게 z값이고 그 z가 0부터 1.96 사이일 때 이때 확률이 0.475니까 마이너스 1.96부터 이만큼의 확률을 갖겠구나 해서 이 확률 자체가 모평균이 요 구간 안에 들어갈 확률을 얘기해요. 그러면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은 어떻게 결정되냐? 마이너스 확률분포 평균에서 마이너스 1.96 z값이 1.96이죠. 하기 이렇게 결정되고요. 그거보다 크거나 같대요. 모평균이. 그러면 이렇게 구하다. 그 뜻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뢰 구간에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5%다 이렇게 추정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돼요. 그래서 신뢰도 99%. 신뢰 구간에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거든. 첫 번째, 실내 구간의 길이에요.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게 실내 구간의 길이겠지.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예요.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예요. 자, 차라는 얘기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건데 모평균과 표본 평균 중 뭐가 큰지 모르잖아. 그러면 요 공식 있죠. 얘네 차잖아. 이거의 절대값이인 거 분해. 요거잖아. 이게 Z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 자체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잖아요. 얘 여기다 곱해서 떠서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표현평균과 모평균의 차는 Z 곱하기 요거고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이렇게 여기 Z죠.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그거 말고는 딱히 나올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셔서 또 신당문구에서 모평균 추정에 대한 문제 몇 개 좀 많을 거예요. 그거에서 질문 받고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약간 공시암기랑 비슷한 거예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얘와 같고 표본 평균의 표준분차는 얘와 같다. 얘를 알고 있어야 뭐가 되냐면 얘를 못 구해도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가 있고요. 얘를 못 구해도 얘를 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뜻은 요거는 문제 풀면서 보여줄게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그냥 저렇게 알고 계시고 요 단원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은 이 두 가지입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 표현평균과 모평균의 차 정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그거 정도 해주시면 되겠어요. 해서 내일 봅시다.